자, 이제 이번 모듈부터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 계산 방식 그리고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. 첫 번째 순서로 역시 로지스틱 리그레션, 로지스틱 회귀라는 방법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. 사실 로지스틱 회귀는 이 이진 분류,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간단하게 이와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.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. 지금 고양이 이미지죠. 이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진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캣인지 아닌지, 즉 고양이면은 1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아니면은 0인 값을 출력하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와 같은 것을 컴퓨터에서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타이즈를 해야 되는데요. 지금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진 이미지의 사이즈가 픽셀 크기로 봤을 때 64 x 64, 그러니까 width하고 height가 64 x 64로 되어 있다고 보면은 실제로는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을 알죠? 그 세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즉 레드 컬러와 그리고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의 밝기 값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거죠. 물론 그 밝기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대부분은 그 1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그 0부터 255라는 하나의 픽셀 값이 그 0부터 255라는 이런 숫자로 주어지게 됩니다. 지금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픽셀 값을 숫자로 디지털로 표현한 거고요. 이 전체, 이 레드와 그린과 블루 밸류 값 전체가 그 입력 값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 이렇게 그 세 개의 어떤 평면 형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그 컴퓨터에서 우리가 그 입력할 때는 하나의 벡터로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요. 즉 보통 우리가 입력 벡터는 그 인풋은 x라는 기호를 많이 쓰지요. 즉 인풋 피처라고 볼 수 있는데 인풋 특징들이죠.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풋 특징들이 지금 그 레드 컬러의 그 밸류와 그린 컬러의 밸류, 블루 컬러의 밸류 모든 값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벡터 형태로 이렇게 그 소위 다시 펼쳐서 우리가 정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레드 컬러부터 하면요. 첫 번째 픽셀 값이 255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픽셀 그 엘리멘트를 255로 두 번째 픽셀 값은 231이니까 두 번째 엘리멘트는 231 등등등 해서 그 행을 계속 그 바꿔가면서 모든 숫자 즉 레드에 해당되는 그 값을 앞에다가 놓고요. 그 바로 뒤에 다음 엘리멘트로 그린 컬러, 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벡터로 이것이 그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큰 벡터겠죠. 이 사이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64 곱하기 64 곱하기 3개 채널이니까 3. 이 숫자가 아마 그 12,288 정도 숫자가 될 거니까요. 이것이 바로 입력 그 특징의 벡터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. 보통 기호로는 우리가 nx, 서브스크립트 x를 써서 즉 입력의 크기다 해서 이것을 보통 표현을 합니다. 1, 2, 2, 88이 되는 거죠. 때때로 그냥 그 n이라고 하면은 보통 입력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와 같은 입력이 x로 들어가서 결과값 y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표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도 코드로 주어진 데이터들과 그리고 그 결과값의 그 행렬의 크기 등등을 많이 표현하게 될 텐데요. 그를 위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훈련 자료 하나, 싱글 트레이닝 셋을 하나,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봅시다. 예를 들어서 x, y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입력 그 x는 보통 우리가 사이즈가 그 nx 크기의 벡터이기 때문에 보통 표현할 때는 그 리얼 값을 가지니까요. nx 차원의
벡터다라고 이런 수학적인 기호로 많이 표현하고요.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y는 그 1 또는 0의 값만 갖는 그러한 그 true or false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집합으로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이러한 그 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훈련 자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. 보통은 그 훈련 자료의 개수를 표시할 때 우리가 m이라는 이제 기호를 많이 쓸 겁니다. m 트레이닝 example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집합기호를 한번 표시해 보면요. 즉 x의 첫 번째 위첨자를 보통 씁니다. 그 훈련 자료의 순서를 매길 때는요. y의 첫 번째 말하자면은 그 훈련 자료다라고 이렇게 세트로 주어질 거고요.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그 자료는 x의 두 번째 훈련 자료 그리고 y의 두 번째 훈련 자료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계속해서 우리가 몇 개, m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즉 마지막 훈련 자료는 보통 x의 위첨자 m, y의 위첨자 m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m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사실은 이 m이라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그 분리해서 쓰기도 합니다. 우리가 주어져 있는 훈련 자료가 많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어떤 거는 훈련 자료로 쓰고요. 어떤 거는 또 그 소위 디벨로핑 목적으로 좀 그 나눠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m을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. 진짜 사용되는 트레인에 사용되는 개수를 표현할 때 m 아래첨자로 m 트레인 하면은 훈련에만 사용된 그 자료의 개수를 얘기하고요. 그리고 또 m 테스트라고 아래첨자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용된 number of test example 훈련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테스팅 할 때 사용된 example의 개수를 나타낼 땐 또 m 아래첨자 테스트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그 훈련을 수행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트 할 때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로 그 for loop를 써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 훈련 자료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x를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 x1, x2, xm까지 입력값을 다 모아서 하나의 행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요 x를 이제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표현해서 대문자 x 한 다음에 이 행렬의 모양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첫 번째 열에다가 첫 번째 x 그 훈련 자료값을 이렇게 그 컬럼 그런 벡터로 집어넣고요. 두 번째 컬럼으로 x2를 두 번째 입력 훈련 자료를 집어넣고요. 등등등 해서 몇 번째까지요? x에 m개가 있을 테니까 m번째 훈련 자료를 마지막에 이렇게 그 버티컬로 수직으로 열 방향으로 계속 그 스택해가는 그러니까 겹사 놓는 그러한 형식을 띠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그 소위 행방향으로는 nx가 주어질 거고요. 왜냐하면은 이 벡터는 그 입력 값이고 입력의 크기는 nx 크기고요. 이쪽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몇 개를 지금 늘어났죠? m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m을 가질 겁니다. 결국에 또 다른 그 우리가 수식적인 표현 방법으로 그래서 x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거는 그 리얼 값으로 주어지는데 디멘전이 nx, i, m 이렇게 그 나타난다. 보통 우리가 행 곱하기 열의 개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임플리멘트해서 제대로 된 그 구현이 됐을 경우에 그것의 사이즈를 확인해 볼 경우에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진 그 행렬에 점을 찍고 쉐이프라고 하면은 그 사이즈를 주거든요. 이 그 행렬의 크기를 보통 투플로 주죠. 그래서 아마 값이 이렇게 나와야지만 정상적인 코딩이 제대로 된 nx, m을 m 엘리멘트로 갖는 이런 투플 형식의
그 2차원 어레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은 정확하게 코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그 때때로 어떤 그 다른 그 강의에서는 이 x를 사실은 그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x1, x2 뭐 이렇게 늘어놓기도 하는데요. 그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뭐 대부분의 코딩에서 밝혀졌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. 주로 이렇게 버티컬하게 열 방향으로 그 입력 벡터를 쌓아서 그 행렬 대문자 x를 만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y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출력 값은 그 출력은 y도 역시 m개가 주어지잖아요. 그래서 y도 x 입력이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그 선형대수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보통 정리를 많이 합니다. 대문자 y도 역시 y 첫 번째 값, 지금은 그 엘리멘트 하나이기 때문에 벡터가 아니죠. 엘리멘트가 들어가고 두 번째 그 엘리멘트 값은 y의 2 등등 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역시 y의 m까지. 그러면은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이 y는 그 크기가 1 by m인 m개의 그 엘리멘트를 가지니까요.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만약에 파이썬에서 y shape를 한번 우리 그 출력을 해보면 그 투플 형식으로 1, m이라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그런 그 소위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반복돼서 나와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입력 특징의 크기는 nx로 주어질 때, 그리고 훈련 자료가 m개가 있을 때 nx by m 크기의 행렬로 모든 훈련 자료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, 그에 대응하는 y 출력 그 벡터는 이와 같이 행벡터로 주어지겠죠. 하나의. 그리고 하나의 엘리멘트는 그 서로 다른 그 훈련 자료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1 by m 크기의 그 행벡터로 주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